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정자동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정자동 김박사 김한규입니다. 한의사 지금 14년 차고요. 개원을 한 지는 8년 차에 되고 있습니다. 경희대 한의대를 나와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따고요.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바로 개업을 한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체육회에서 의무위원도 하다가 현재는 선수관계자위원회라는 곳에서 위원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조정위원회에서 이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의무이사나 홍보이사 같은 일들을 역임을 했었고요. 현재는 일단 한의원이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과 2학년에 생리학을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한의사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한의학 원리라는 걸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군입니다. 일단 학교에 들어가서 예과 2년 그리고 본과 4년을 거쳐가지고 6년 동안 교육을 받고요. 그 뒤에 이제 한의사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를 하면 한의사 면허증이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전문 과목을 이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병원에 들어가서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년을 통해서 다시 또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 자격증을 주게 되고요. 만약에 나는 수련보다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학원 들어가서 석사를 먼저 따고 박사를 딴 다음에 박사 자격증을 따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들고 있고요. 한의사에 대해서 인식이 과거에는 뭘 하냐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사실은 의학이랑 크게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의학이라는 개념이 또 새롭게 정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 과목들이 있다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방재활의학과를 따게 됐는데 한방재활의학과는 근골격계 질환들, 척추, 관절의 손상들을 치료하는 과목이고요. 대표적으로는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전방전이증, 관절염 이런 증상들 다 포함이 될 거고, 제가 박사를 땄던 생리학이라는 과목은 인체의 정상적인 컨디션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들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과들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과들 대부분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부인과, 소아과, 내과, 침구과라든가 이런 과목들도 다 이루어져 있어서 원하신다 그러면 전문 과목들에 대한 진료도 다 가능한 것이 한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예과 1학년을 처음에 가르칠 때는 첫 숙제가 그거였어요. 대체 한의대를 왜 왔니 니들은? 라고 이제 숙제를 내보고 피드백을 받아봤었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사실 제일 걱정해요. 나 별 이유 없어서 왔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왜 왔냐면 사실은 이제 수능을 딱 봤더니 성적이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와서 서울대 의대를 갈래, 서울대 치대를 갈래, 경희대 한의대를 갈래 그랬는데 나는 피 보는 것도 싫어하고 나 한자는 잘했었고 영어는 싫어. 그러니까 한의대를 갈까? 사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사실 성적에 맞춰서 가게 되고 부모의 직업이라든가 부모의 이제 의지가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도 대부분 그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120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20% 정도는 부모나 친척의 한의사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서 한의사인 사람들이 이거 좋아 그러니까 너 해볼래? 라고 해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셨죠. 제가 01학번인데 01년도에는 딴 거 없었습니다. 그냥 제일 잘했으면 됐어요. 제가 0.017%였는데 전국에서 140 몇 등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잘 보면 됩니다 라는 단순한 것이 있었고, 요새는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교차 지원이 가능을 해요. 인문계랑 이과 둘 다 지원이 가능한데 인문계는 현재도 거의 탑이라서 그냥 공부 제일 잘하시면 되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1, 2%대까지 찍어도 그냥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 하시면 되고, 혹시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수험생이 있으면 팁이랄 게 딱 두 가지만 드리면,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타이밍을 잡아서 계속 사이클을 돌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김건모 노래가 유행했었는데 김건모 CD를 딱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틀면 55분이 나왔어요. 55분 동안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흥얼거리면서 공부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오답노트 있지 않습니까? 내가 틀렸던 게 결국은 또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수능이든 시험을 앞두고 시간 얼마 안 남으면 집중을 잘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그럴 때 오답노트 그냥 보고 있으면 다시 이제 상기시키면서 리마인드 돼가지고 도움이 좀 되지 않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상에서는 한의사가 되려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격증 한 개도 안 필요합니다. 그냥 시험만 잘 보십시오. 그냥 고등학교 내내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이제 한의사가 됐습니다 상태에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 최우선순위는 당연히 전문의 자격증이 될 거고요. 이거 정도 4년이기 때문에 엄청 힘드니까 4년 먼저 해서 전문의 자격증 따시면 좋을 거고, 환자분들 중에 오셔서 그래요. 한자 자격증 있으면 좋을까요? 하등 도움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는 전혀 필요 없고, 영어를 잘하는 게 훨씬 좋아요. 요새
요새 사실 한의사들 논문이 뭐가 나올까 생각해 보시면 그냥 영어로 다 나옵니다. 란셋이나 네이처 같은 데라든가 페인지, 통증에 대한 유명한 잡지거든요. 그런 저널들 같은 데서도 다 영어로 나오고 있고 한의학 관련된 내용들이 다 영어로 서술이 되고 서로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영어를 잘하시는 게 좋고요. 요새 한의사 선생님들 유행 자체는 운동 쪽에 대한 것들을 병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운동 치료를 병행해서 좀 딴다거나, 저도 이제 재활의학과니까 FIMS라 운동 관련된 자격증 저도 하나 따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일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팀닥터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 한의사들 내에 학회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일한다 그러면 스포츠 한의학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상해에 대해서, 스포츠 손상에 대한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이수를 하고 자격증을 따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문 과목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한의사가 될 때까지는 뭐 크게 필요하신 것 같지는 않은 건 있고요. 한의사도 이제 전문의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한의원 말고 병원을 가실 때 보면은 뿅뿅 내과, 뭐 뿅뿅 이비인후과 다 각 과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의원들은 그런 게 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경희 김한겸 한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원하면 경희 김한겸 한방 재활의학과라고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의들만 자기 정식 과목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표기 안 하는 이유는 많지 않아요, 전문의들이.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재활의학과 면허가 237호거든요. 제 위로 236명밖에 없고 그 밑으로도 뭐 1년에 몇십 명 정도씩 이제 배출이 되고 있는 거라 숫자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고, 요새는 표기를 조금씩 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한겸 한방 부인과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들 보시면 아, 저긴 부인과를 주로 보는구나 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있는 이제 재활의학과는 주로 근골격계 질환들, 척추 쪽, 관절 쪽, 그리고 많이 앓고 계시는 테니스 엘보우, 손목 통증,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증 이런 거 다 저희가 보는 과목이고요. 특이하게도 한의 쪽에서는 다이어트가 재활의학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시면 재활의학과를 찾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산전산후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부인과 쪽을 찾으시는 식으로, 난임에는 교대 쪽에 있는 꽃마을 한방병원 유명하거든요. 거기 가보면 다 부인과 전문의들이에요. 그런 쪽으로 진료보시면 다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방재활의학과이기 때문에 일종의 특화 과목입니다. 디스크만 볼 수도 있고 협착증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동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자분들을 다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 삐끗했어요, 목이 안 돌아가요부터 시작해서 생리통이 있습니다. 오만 질환들이 다 오시는 경향이 있고요. 제가 이제 정자동 김 박사를 운영하면서는 거의 전문 과목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협착증, 전방내리증, 측만증, 그런 척추 질환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한 병원 같은 경우도 자생한방병원이었는데 자생하면 디스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병원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입소문이 큽니다. 맘카페 같은 데부터 시작해서 그냥 옆집 아줌마가 혹은 회사의 동료가 가르쳐줘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소개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역세권이라고 하는 소위 크게 하는 그런 규모에서는 대부분 이제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찾아오지 않나. 한의원은 예전에 비하면 사실은 인기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비용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한의사의 카운터 파트너와의 관계 때문에도 좀 악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내과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여기서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과가 인기가 없고 근골격계가 인기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삐면 어디 갈까 그러면은 한의원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나이가 어리더라도요. 지금 피디님도 보시면은 감기 걸리면은 한의원 갈까? 좀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사실은 감기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굉장히 잘 치료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노출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내과가 좀 부족한 거 있고, 근골격계는 좀 인식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오는데, 침치료는 미국에서도 정형외과 학회 같은 데서 허리 아프면 1차적으로 침치료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충분히 많이 되어 있고, 진통제보다 침이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고 해서 굉장히 잘 낫고요. 잘 낫다 보니까 자주 찾아오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의사라는 게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양방에 비해서는요. 양방에서는 그냥 질환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 한의 쪽에서는 사람에 집중하는 경향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요 그럼 양방 쪽에서는 허리니까 MRI 찍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끝이라 그러면,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에 대한 측면도 보기 때문에 어떤 자세에서 아프신가요? 뭘 할 때 아픈가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더 아픈지 저녁에 더 아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교감을 해야 됩니다, 환자랑. 그리고 여러분 생소할 만한 식적 요통 이런 개념도 있어요. 음식이 잘못돼서 소화기관이 약해서 허리가 아픈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치료하려고 해도 환자가 왜 어떤 타이밍에 허리가 아픈지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혀 양방에서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캐치를 할 수 있으니까 또 강점이 있지 않았나. 탈모가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결혼을 빨리 해야죠. 늦기 전에.
쪽으로 달려지는 게 좋고, 한의 쪽에서 이제 탈모는 주로 이제 피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피부과 쪽에서 진료를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한의 쪽에서는 허실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부족해서 생긴 거야 아니면 과잉으로 온 거야를 나누게 되는데요. 단순히 표현을 하면 부족합니다 라는 허손이라는 개념에서는 머리카락이 자꾸 얇아져요, 쉽게 빠져요, 영양분이 없다 그래요 라는 얘기들을 할 때 허증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실증의 개념은 요새 남자분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 들여다보면 빨개요, 간지러워요, 비듬이 생기면서 머리가 자꾸 빠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술 먹으면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은 다 흔히 말하는 실증, 실제로는 면역이 과민해졌습니다, 면역이 예민해요 같은 측면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의 쪽에서 치료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동제약 창업주가 한의사인데 나는 맥이라는 거 잘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뭘 알겠냐 그랬더니 허실과 내외와 상하 정도만 알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맥을 딱 짚고 병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거의 다 아는 거죠. 사실은 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진찰의 일부입니다. 환자를 볼 때 관형색택이라 그래서 사람의 얼굴 색, 표정, 맥, 그리고 배를 눌러봤을 때 여러 가지들을 총합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맥을 짚는 것도 그 일환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화 보게 되면 임신이십니다 딱 알게 나오는데, 그 경우는 사실은 뭘 삭제한 거냐면 마지막 달거리가 언제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고, 입덧이 있는지 생리를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본 다음 맥을 딱 봐서 이게 임신맥이네 라고 확진을 하는 개념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맥만 보고 알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환자가 배가 아픕니다 라고 해서 왔는데 맥을 딱 짚어봤더니 무슨 맥이에요? 그러면 두통도 있고 어지럽지도 않나요? 미식거리는 증상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불문진단 안 물어보고 어디 어떻게 아프지? 이런 것들은 가능은 해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한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질환을 신드롬으로 나누는 겁니다. 무슨 질환이 있으면 어떤 거야 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맥을 보고 하나 둘을 보고 나면 셋, 넷, 다섯, 여섯이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맥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근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딱 보고 이렇게, 이거는 저는 안 됩니다. 일단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단의 일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핫했어요. 그렇죠? 저거랑 또 하나 핫했던 게 뭐였냐면 아마 화상 치료하는 거 가지고 핫했을 거예요. 환자들이 이런 게 나올까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실 거예요. 또 반대로 뭐도 있냐면 당뇨발, 그 당뇨로 이제 말초혈관이 괴사가 돼가지고 발이 썩는 증상에도 침노면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이 기전 자체는 되게 복잡해요. 옛날에 표현할 때는 불통즉통이고 기가 가면 그것이 간다라 그래서 그냥 막힌 거 뚫어주고 기가 잘 순환되게 해주면 나아라는 개념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요새 말초혈관부터 말초신경에, 중추신경에, 뇌의 가소성 변화까지 여러 가지들을 다 건드려가지고 낫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동상이 걸려서 발이 썩어갈 때는 말초혈관들이 썩어가지고 자꾸 죽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초 쪽에 침을 쫙 둘러주게 되면 그쪽이 이제 면역세포가 많이 몰려오고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재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죽은 조직은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살리는 거거든요.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기들 손가락이 잘리면 접합하는 것보다 상처를 계속 개방시켜 놓으면 손가락이 다시 자란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런 거랑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상을 입어서 조직이 죽으면 그 주위로 침을 쫙 깔아주고, 화상이나 동상에 좋은 한약 연고들이 다 있습니다. 발라줘서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는 원리인데요. 잘났습니다. 화상을 전문으로 보는 한의원이나 동상을 전문으로 보는 한의원 쪽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게 보죠. 기본적으로 침이나 뜸을 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건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6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한의사 면허증을 따야 침을 놓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침을 놓는 분들 대부분 저런 거죠. 신만이가, 목사님이, 스님이, 동네 아저씨가 한약을 공부 많이 했다라 그래서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 쉽게 생각해 보시면요, 머리를 미용실 가서만 자르지 엉뚱한 데 가서 자르진 않지 않습니까? 침이라는 거는 사실은 침습적 치료, 피부를 뚫고 들어가고 신경이나 혈관들을 자극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시술을 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뇨발, 동상을 치료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거꾸로 무자격자가 시술하는 경우에는 썩게 만들기도 할 수 있고요. 봉화지겸이라 해서 감염성 질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시술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한의원 자체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일 쌉니다. 굉장히 싸게 치료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나라를 갈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게 있고요. 나 공부 평생 많이 했어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막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의사보다 잘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나머지도 잘하지 딴 걸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잘하기는 어렵거든요. 당연히 전문가한테 시술을 받는 게 안전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치료받다 잘못되면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용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니들이라는 개념이랑 아큐펑처라는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침이에요. 10개가 이제 포장이 돼가지고 들어있어서 소독이 된 상태로 제공이 되는데, 당연한 거지만 국제 규격이 있어서 침이 열 전도를 얼만큼 해야 되느냐, 전기 전도를 얼만큼 해줘야 되는 규격이 당연히 있고요. 사이즈가 되게 다양합니다. 여기는 지금 2030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메터 지름이라는 게 이제 0.2m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3cm입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흔히 무서운 거 나오면 장침 나오지 않습니까? 13cm짜리도 있고 9cm짜리도 있고, 도침이라 그래서 무섭게 얘기하면 일자 드라이버 같이 생긴 침이 있습니다. 인대 쪽이 이제 유착되어 있는 것들을 박리시키려고 놓는 침들도 있고요. 구침이라 그래서 9가지 종류의 다양하게 생긴 침들이 있는데, 요새는 한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메스처럼 생기는 침들은 잘 안 쓰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건 호침이라 그러는 요 침을 쓰고 있는 거고, 스테인리스에다가 의료용 실리콘으로 이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살을 찢어버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주사 바늘은 끝부분이 이제 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살을 찢으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 이고요. 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송곳 같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끄트머리가 뭉툭해요. 그래서 비집고 들어가는 개념으로 생겨 있습니다. 침은 바늘이랑은 다르다. 첨언을 드리면 다 일회용 침입니다. 일회용이라서 한번 쓰고 버리는 거고요. 사극에 나오는 것들은 다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불로 소독을 해서 이렇게 놓게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현재랑은 좀 차이가 있겠죠. 진짜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여자분들 진료 오면 딱 그러세요. 살찌면 안 돼요. 살이 왜 찔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제가 뚱뚱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약을 1년에 한 340일쯤 먹을 거예요. 거의 매일 먹고 있는 셈인데 살이 찌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보약들, 예를 들어 십전대보탕이나 보중인기탕이나 처방들을 보게 되면 칼로리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실제로 몇 칼로리야? 라고 보니까 17kcal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약을 먹고 찔 리는 없고요. 한약을 먹고 식욕이 돋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 대부분을 보면 가족들이 다 체격이 좋으세요. 내 가족력에 있는 것들을 한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인데, 기본적으로 한약 먹고 살찌진 않고, 거꾸로 얘기하면 한약 먹고 살이 찌면 마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 한의원 와서 한약 먹었으면 다 살쪘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는 한약도 있고 찌는 한약도 있지만, 한약을 먹는다고 해서 찐다? 이거는 없는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약이 왜 비싸냐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양약은 화합물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약은 기본적으로 한약 하나를 짓는다 그러면 조금 들어가면은 뭐 700~800g, 많이 들어가면은 뭐 1.5에서 2kg까지 들어가거든요. 인삼이 2kg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엄청 비싸겠죠. 근데 한약재는 기본적으로 다 건조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삼을 살 때 보면 1kg 사면 몇십만 원인데, 한약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건조를 시키면은 3분의 1로 줄어요. 무게가. 그럼 300g이 1kg치거든요. 실제로는 그냥 익숙하게 보고 있는 생물 상태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키로수가 많을 거고,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싼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음식 대비 원가율 생각해 보면은 원가율 자체로는 뭐 한약을 따라올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나. 공진단 같은 거 보면 사양 들어가면 10g에 뭐 145만 원 이렇거든요. 뭘 캐서 길러서 말리고 절단하고 뭐 해서 식약처에 들어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안전한 거 확인하고 포장을 해서 나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것 같습니다. 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발달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임상실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모두가 아실 만한, 생각해보세요. 백신을 개발합니다 그래요. 그럼 백신을 만들어요. 1상, 2상 요번에 패스하고 3, 3부터 들어갔죠. 사람한테 시술을 해요. 괜찮은지 봐요. 그리고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쫙 뿌리거든요. 똑같아요. 생강도 한약으로 쓰거든요. 생강 먹으면 맵죠. 얼만큼 먹으면 배탈이 나는지, 얼만큼 먹으면 효과가 제일 좋은지를 계속 실험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먹으면 괜찮아? 이 정도 먹으면 안 돼를 확인하거든요. 양약 만들 때도 이만큼 먹으면 효과 제일 좋은지, 이만큼 먹으면 배탈 나서 죽는지, 먹으면 죽는 용량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약도 당연히 다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환자를 보고 환자의 체중과 상태를 보고 처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상만 매치가 되면 오래 드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이어트 환자들 가끔 길어진 뭐 1년 2개월씩 한약 쓰거든요. 14개월 한약 연속으로 먹이면 건강검진 하시는 게 한 사이클이 돌아와요. 어머 원장님 한약 12개월 먹었는데 간 수치도 떨어지고 췌장도 좋아지고 당뇨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대요.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몰래 뭘 먹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하에 먹는 거는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냐? 헛개수 아시죠? 헛개수 막 좋다고 먹잖아요. 술 먹으면. 그래 그게 TV에 나오잖아요. 2018년에 한약 먹고 사망한 케이스라고 공개됐던 게 뭐였냐면, 집에서 헛개나무를 다려먹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걸 많이 먹어가지고. 용량과 날짜 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약물을 복용할 때.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드시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전문가인 한의사한테 맡기셔가지고 드시면 뭐 3, 4개월, 6개월, 7개월 걱정하실 거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감기는 한약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한약 먹죠, 당연히. 감기약들은 다 보험 한약이 있어요. 그래서 내과 가시나 한의원오시나 비용 비슷하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감기약 한 4일치 처방해드리면 7,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잘 낫고, 콧물 감기약, 기침 감기약, 가래약, 뭐 낫지 않는 감기약부터 시작해서 몸살 감기약, 오만약이 다 있거든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거 먹고 있고요. 저희 애들 얘기해보면 엔간하면 거의 한약으로 커버해요. 8살, 5살인데 항생제 쓴 날이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보약을 많이 먹어서 감기를 안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걸린다 한약 먹습니다. 약국을 갈 일은 많지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내탕전이라고 내부에서 약을 직접 다려서 환자한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든 저든 그냥 제가 처방 내고 다려서 복용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교통사고는 편타 손상이나 이제 근골격 손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의가 잘 나아요.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도 있고요. 이게 합의의 개념으로 보면 자생해서 사실은 유튜브 찍어가지고 대박 난 거거든요. 합의금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입원하시면 좋다라고 해서 그러는 건데 양방이나 한방에는 입원을 하면은 합의금이 더 나오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하다 그러는 걸 건데 그런 것들은 국소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효과가 좋아서 많이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직장인들 많이 아프죠, 그죠? 저희 이제 요 앞에 네이버도 있는데 저녁에 오셨었어요. 한동안 주 45시간 하기 전에는 네이버 저녁 먹고 다시 들어가서 일하셨었거든요. 저녁 안 먹고 치료받으러 오고 그러셨었는데 앉아있으면 당연히 아픕니다. 여러분 이제 꼭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허리는 앉아있으면 제일 안 좋아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훨씬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는 거 안 하셔야 되고요. 저희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연속해서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50분에 한 번은 10초라도 좋으니까 일어나서 허리 좀 살짝 풀고 다시 앉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고요. 모니터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누가 안 아프겠습니까? 집중을 하니까 모르는 것 뿐이죠. 푹신한 의자보다는 단단한 의자가 낫고요. 등이랑 헤드레스트 있지 않습니까? 기대고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고 하실수록 훨씬 유리하고요. 연속해서 안 앉아 계시는 거 운동 꾸준히 하시면 좋은데 아플 때 운동은 하지 마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 그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